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양권과 입주권, 이 두 가지에 대해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기회나 위험 요소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바탕으로 그 핵심 차이점을 딱 짚어드릴게요. 아마 아파트 취득 전략 세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 생각하시면 이 두 용어는 정말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의 자금 계획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부터 볼까요? 어떤 권리가 누구한테 주어지는지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죠. 네, 좋아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도대체 누가 분양권을 갖고 또 누가 입주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입주권은 원래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안에 땅이나 건물을 갖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조합원 지위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기존 소유자, 즉 조합원만 받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분양권은 좀 달라요. 조합원들한테 먼저 배정하고 남은 집들 있잖아요. 그걸 일반 분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된 분들이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되신 분들도 분양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조합원이냐 아니면 일반 청약 당첨자냐 이게 딱 갈리는 거네요. 그럼 이제 제일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처음 들어가는 돈, 이 초기 자금 부담이 아주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예요. 분양권은 보통 계약금, 그러니까 분양가의 한 5%에서 20% 정도? 그 정도랑 혹시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그 프리미엄 정도만 있으면 일단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네, 그렇죠. 계약금만 내면 되니까요. 근데 입주권은 이게 좀 다릅니다. 기존 조합원의 자산을 통째로 사는 개념에 가까워서요. 그 조합원 자산의 감정평가액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프리미엄, 즉 웃돈을 더한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훨씬 많이 들죠. 강남 같은 데는 정말 수십억 원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대출도 분양권보다 좀 더 까다롭고요. 와, 수십억이라니. 초기 자금 차이가 정말 엄청나군요. 그럼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총 비용도 입주권이 항상 더 비싼 건가요? 아니면 반전 같은 게 있나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초기에 돈이 많이 묶이는 대신에요. 조합원들한테 주는 분양가 자체가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싼 경우가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일종의 보상인 셈이죠. 사업 초기부터 위험을 안고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총 매입 비용만 따져보면 오히려 입주권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래서 입주권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옵션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혜택도 꽤 많습니다. 분양권은 이런 거 거의 다 자기 돈으로 해야 하죠. 아하, 그렇군요. 초기 부담은 크지만 총액이나 수익률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수익 잠재력이 높으면 항상 위험도 따라오는 법이잖아요. 입주권은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리스크가 뭔가요? 건축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오래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특히 요즘 문제되는 공사비. 이게 갑자기 크게 올라서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상당히 커요. 아, 추가 분담금 들어봤어요. 네, 이게 입주권 투자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죠. 최근에도 공사비 인상 문제 때문에 은평구 대조 1구역이나 불광 5구역 같은 것들 입주권 프리미엄이 몇 억씩 떨어진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그냥 무산될 수도 있고요. 사업 무산까지도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반면에 분양권은 이런 사업 자체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다만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러야 하니까 그 자금 계획은 아주 확실하게 세워두셔야 하고요. 추가 분담금 리스크 정말 무섭네요. 그럼 세금 문제는 어떤가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데 분양권이랑 입주권, 세금 내는 방식이나 주택수 포함 여부 같은 거에도 차이가 있겠죠? 네, 세금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잡하지만 핵심만 좀 짚어보면요. 우선 취득세 내는 시점이 달라요. 입주권은 권리를 확보하는 시점, 보통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인데요. 그때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먼저 내고요.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건물분을 또 내요. 아, 2번 내는군요. 그렇죠. 근데 분양권은 아파트 다 지어지고 등기 칠 때, 그때 토지랑 건물이랑 한꺼번에 냅니다. 한 번에요? 네.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입주권은 건물 완공 전이라도 토지분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양권은 등기 치기 전까지는 보유세가 안 나오고요. 그렇군요. 양도세가 또 중요한데 이게 좀 복잡해요.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완공되기 전, 즉 등기치기 전에 팔게 되면 세율이 엄청 높아요. 1년 안 돼서 팔면 70%, 1년 넘어도 60%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0%요? 와. 네, 굉장히 높죠. 반면에 입주권은 조건을 잘 맞추면 일반 과세, 그러니까 다른 주택처럼 누진세율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이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아, 이것도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세금 차이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특히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은 정말 살벌하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입주권으로 받은 집이랑 분양권으로 받은 집, 이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뭐 동이나 층배정 같은 거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조합원들한테 먼저 좋은 동, 좋은 층, 소위 말하는 로얄동, 로얄층, RR이라고 하죠. 전망 좋고 인기 많은 그런 세대들을 먼저 배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일종의 혜택이죠. 아, 조합원 우선 배정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물량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층이거나 아니면 선호도가 좀 낮은 동, 낮은 층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입주권으로 받았냐, 분양권으로 받았냐에 따라서 실제 가치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분양권은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사업 자체의 리스크는 좀 낮지만 최종 비용은 더 들 수 있고 좋은 동호수 확보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입주권은 초기에 큰 돈이 들어가고 추가 분담금 같은 사업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지만 이게 잘 풀리면 더 적은 총 비용으로 좋은 위치에 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높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금 상황, 또 투자 성향,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지, 또 실제 입주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두 권리의 장단점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확실한 기준이 좀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요즘 입주권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게 바로 공사비 인상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입주권 프리미엄이 좀 주춤하는 것들도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변동성이 커진 시기에는 역시 안정적인 분양권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면서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